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했는데요. SNS에서도 오로지 본선에서 이재명과 1대1로부터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군지만 생각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원희룡 캠프 박용찬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지지율 반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본경선에 들어서면서 존재감을 부쩍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캠프 분위기는 무척 좋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는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고작 1%일 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미풍에 불과할 때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4강 안에 들었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돌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제는 돌풍을 넘어서 태풍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각오로 저희 캠프 구성원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대장동 구역 일타강사란 별명을 얻은 원 전 지사는 스스로를 이재명 저격수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 이런 공익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는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장동 관련 상황과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검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리 검찰에서 새롭게 밝혀낸 게 도대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특종으로 밝혀내고 검찰은 또 이걸 뒤늦게 확인하거나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오늘 원희룡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사실 검찰에서 제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워낙 검찰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검찰 대신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공익 제보를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 수사 자세로는 건국 이래 최대 비리라고 하는 대장동 게이트 절대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실시하기를 정말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 공익 제보를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받으신 겁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그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언론에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를 위증 배임 등 혐의로 직접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예. 한 당의 대선 경선 후보가 다른 당의 대선 후보를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직접 고발을 일단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굳이 캠프에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그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는 사설 탐정만도 못한 상황. 이재명 후보는 또 명백한 그 사실, 진실 앞에서도 거짓과 위선을 거침없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임명을 누가 했느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건 해도 저 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충정, 이런 절박함에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고요.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명쾌합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야합해서 저지른 천문학적 규모의 대형 비리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정치적, 법적 부담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직접 가서 네. 당당하게 할 말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건데요. 원전지사 배우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뭐 치료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진료하지 않은 그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이른바 그 골드워터 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가지 되묻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성향의 몇몇 정신과 의사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다. 부성 콤플렉스다. 별의별 진단을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골드워터를 들먹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 그때 의료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사법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죠. 역시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학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통상적으로 범용되는 사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건 이재명 후보 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소시오패스라는 이 말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말을 참 잘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뭐 반론 차원에서 뭐 주장을 제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정신과 의사가 정치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강윤형 씨의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공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앵커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방송에 그 강윤형 박사가 정신의학과 교수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선 후보의 가족 자격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아도 정신과 전문이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꼭 그 자격으로 나가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의도 네. 정치적인 견해, 의사 표현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전해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음식점 총량제 발언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음식점 총량제 발언 정확히 그렇게 되죠. 이건 이재명 후보 인식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그런 단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일종의 정책이라고 깊이 고민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자영업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나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영업자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이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정말 큰 실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음식점 총량제 발언 그리고 불나방 발언에 대해서 당장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예. 탄소세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답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서로 감정이 좀 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어제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 앵커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탄소세 문제, 이 문제가 대선 토론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 제가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탄소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탄소세 문제는 그 국가적으로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잖아요. 예. 또 그 날로 악화되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글로벌 최대 이슈 아닙니까? 네. 더욱이 탄소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인 만큼 대통령 후보로서 깊이 있는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구받는 국정 최대 현안이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현안을 물어보는 게 어찌해서 야비한 질문인지 정말 저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선 후보 합동 토론장이라고 하는 건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예, 대선 후보 합동 토론이라는 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견해와 입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고하는 정말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거든요. 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합동 토론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일종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장학 퀴즈냐, 뭐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뭐 지식 배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기도 하다. 일단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예. 반론을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이 질문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 그 전두환 옹호 발언 거센 예.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원전지사가 2007년 전두환 씨에게 세비한 사진이 또 회자가 되면서 예.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의 발언과 그 사과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윤석열 총장 발언은 그 발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더 심각한 건 그 이후 대처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 스스로를 20세기 과거로 회귀시키고 퇴행시켜버렸다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윤석열 하면은 공정과 정의, 뭐 불의에 항거한다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인상 깊게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별개로 전두환 씨에게 세배한 사진 문제는 원전지사가 2007년에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사과하셨죠. 네. 아니 그 부분은 좀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뭐 단일화 제안이 혹시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앞으로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말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요. 당원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이다.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5번 민주당과 싸워서 5번 모두 승리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그 TV 토론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TV 토론의 절대 강자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재명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박살낼 수 있는 절대 강자가 될 것이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 네. 따라서 저희 원희룡 후보야말로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라는 큰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캠프 박용찬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잭도 씨가 단순한 사업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좀 네. 상당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초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일론 머스크도 스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